안녕하세요. Joyful Smile for You, JS입니다. 오늘은 가와사키 병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핸드폰을 켰어요. 가와사키라는 병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처음 들었어요. 분명 신생아 때, 신생아가 아니라 우리 태아보험 들 때 가와사키 특약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심장 특약 그 안에 가와사키라는 그 상세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아이가 그걸 걸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태아보험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첫째 아이가 가와사키라는 진단명을 받고 나서야 이게 뭐지? 하고 처음 들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혹시나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 포함해서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가와사키라는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면 빨리 나을 수 있는 병이니까 안심하시라고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가와사키는 이름처럼 일본 그죠? 일본 말 같죠? 일본 가와사키라는 의사인가? 가와사키 지방인가? 거기서 제일 먼저 이 병을 발견해서 뭐 옛날부터 있었겠죠? 명명했겠죠? 그래서 가와사키라는 이 일본식 이름이 붙었고요. 그리고 이 질환은 안타깝게도 만 4세인 것 같아요. 만 4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발병이 된대요. 제가 왜 안타깝게 생각을 하냐면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4세 아이들까지는 자기가 아픈 걸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뭐 한 7살, 8살만 돼도 어디가 아프다, 뭐 어떻게 아프다, 배가 어디가 아프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4세까지 아이들은 뭐 그죠? 그냥 아프다고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참 엄마로서 마음이 아파요. 저희 아이는 갑자기 이제 어린이집을 가야죠. 한 9시쯤에 어린이집을 가려고 막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목이. 그래서 4세까지는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편도염 얼마나 많이 걸려요. 그래서 또 감기가 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게 한 초등학교 아이만 돼도 목 안에 이게 아프다, 이렇게 침을 삼킬 때 아프다, 아니면 목 바깥이 여기가 아프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지어서 표현을 할 텐데 아이는 그냥 계속 목이 아프다, 목이 아프다 이렇게 그냥 칭얼칭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둘째가 돌쟁이였기 때문에 첫째 아이를 빨리 어린이집에 보내야 둘째 이유식을 먹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모질지만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왜냐면 발열이 그때까지는 없었거든요. 발열이 없어서 보냈어요. 우선 보냈는데 이제 가자마자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아이가 축 늘어졌어요. 열은 살짝 37점 뭐 한 2, 3? 뭐 약간 아주 정상 체온 범주죠. 아이들 기준으로는. 근데 약간 미열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지만 아이가 자꾸 목이 아프다라고 표현하고 자꾸 처져요. 그래서 좀 아이를 집에서 쉬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등원할 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택시 타고 얼른 갔죠. 예, 돌쟁이 아이 두고 애가 또 그 차만 타면 막 카시트에서 울고 막 난리를 하니까 택시 타고 갔어요. 아기띠하고 둘째.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집 바로 앞에 저희가 자주 가는 소아과에 데려갔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몇 년 동안 우리 아이를 계속 지켜보시니까 이제 뭐 안에 편도는 괜찮다라고 진단을 하셨고 감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목 옆에 여기가 아주 살짝 부었다. 임파선염인 것 같다. 예, 면역상 좀 이렇게 아이가 좀 그런 바이러스상 그런 침투를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고 이렇게 항바이러스제를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어요.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생제랑 항바이러스 약을 처방을 받아서 집에 와서 3일간 먹었는데 열이 37.5에서 38.5 사이 아주 고열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낮은 이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참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애는 애대로 축축 늘어지고 기운을 못 써요. 그래서 집 옆에 대학병원이 있어서 또 돌쟁이 아이 안고 갔죠. 갔는데 이제 거기서 아이가 또 이제 생식기가 불편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생식기에 뭐 바이러스가 침투했나? 잘 이렇게 안 씻어줬나? 해서 이렇게 표피를 살짝 들여다봤는데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뭘까? 해서 이제 그럼 입원을 합시다 해서 입원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열이 안 내렸어요. 38.5에서 열이 안 내렸고 더 심각한 건 아이가 이제 먹지를 못했어요.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 일주일 동안 이제 맞고 수액으로 아이가 이제 근근했죠. 침대에서 거의 내려오질 못했어요. 신발 신고 뭐 병원에 입원한 아이가 뭐 침대에서 예, 그렇게 지냈죠. 일주일 동안을. 참 엄마로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한 일주일쯤 되는데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됐는데 아이가 침대에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얘 생식기가 아프다고 막 붙잡으면서 막 엉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최고 닥터는 아니고 이제 밑에 이제 수련이쯤 돼 보이는 이제 그 남자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위생장갑 끼시고 이제 생식기를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항생제가 포함된 연고를 처방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처방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 열심히 발라줬죠 제가. 그리고 항생제도 계속 맞고. 근데 열도 안 내리고 뭐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뭐 의사 선생님이 집에 가서 그러면 좀 차도를 지켜보시겠습니까? 항생제 먹으면서 이렇게 하시길래 퇴원을 했어요. 퇴원했는데 저는 이제 늘상 같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렇게 병세가 이렇게 진전됐는지 사실 큰 차이점을 못 느꼈어요. 계속 못 먹으니까 계속 아프다, 그냥 계속 몸이 안 좋다, 이 정도로만 제가 파악을 했죠. 근데 그때 아빠가 이제 회사가 너무 바빠서 이제 주말 내내 이틀 동안을 집을 거의 비우고 일을 나가셨거든요. 아이 아빠가, 저희 남편이.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왔는데 아이 몰골이 이틀 만에 봤는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해서 이제 남편 친구분이 이제 아산병원, 저희 송파구에 있는데 거기 이제 근무 중이신데 거기 전화를 해서 친구랑 상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진단명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항생제만 먹고 제대로 못 먹은 지 한 열흘 됐다. 그리고 아이가 집에서 정말 누워만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병원으로 빨리 입원을 시켜보자고. 서울대병원, 뭐 분당 삼성병원 맞나요? 삼성병원, 그리고 여기 아산병원이 소아과로서는 정말 좋다, 시스템이 좋다 해서 빨리 와라 해서 갔죠. 그때가 저녁 한 9시였던 것 같아요. 저녁 9시에 정말 돌쟁이 애기를 친정엄마 빨리 오라고 하셔서 걔를 맡기고 저희 집에 있게 하고, 저희는 첫째 아이 4살짜 3살이죠. 3살 4살이었죠. 예. 들쳐업고 아산병원 응급실로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가와사키를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정형적인 증세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뭐 혓바닥이 딸기처럼 변하는 딸기혀, 그리고 뭐 손끝이 딱딱해진다고 해요. 여기 찾아놨는데 또 눈도 빨갛게 변하고 손끝도 뭐 빨갛게 되고 뭐 이렇게 가와사키 질환에 맞는 이렇게 병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게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갈 때 또 입술이 다 이렇게 부르터가지고 저는 못 먹어서 그런 줄 알고, 열이 나고 못 먹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도 가와사키 질환 병세 이제 특이 질환 중에 하나였던 거죠. 가서 이제 응급실 선생님이 얘 입술이라도 좀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겠다 해서 바세린 처방해 주셔서 바세린 발랐어요. 나중에 정말 프랑스산 정말 비싼 비급여 약 입술에 바르는 거보다 오히려 그 2~3천 원짜리 바세린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가와사키로 고생하신 어머님들 이렇게 아이들이 입술이 이렇게 트면 막 한 5만 원짜리 이런 비급여 안 받으셔도 되고 이렇게 바세린 이렇게 발라주시면 아이가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밤에 이제 소아과로 이제 배정받지 못하고 우선은 이비인후과로 갔어요. 아이가 이비인후과 가서 목 옆에 여기 뭐 바늘 같은 거 찔러서 이제 뭐 봤어요. 화면에 초음파 같은 건가? 이렇게 나오도록 바늘이 아니라 이제 초음파 같은 걸로 찔렀나? 이렇게 보니까 의사도 이렇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새벽에. 우선 소아과로 배정을 받았어요. 배정을 받아서 이제 한 새벽 2시쯤에 아이랑 이제 소아병동에 저랑 둘이 언능 조용히 들어가서 이제 아이 뉘고 저는 이제 보호자 옆에 간이 침대에 이제 몸을 좀 뉘었죠. 남편은 또 일주일 동안 교육이었어요. 회사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놔두고 새벽에 3, 4시에 집에 가고 바로 교육 받으러, 합숙 교육 받으러 옷까지 다 챙겨서 다시 교육 받으러 들어갔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 돈 벌고 엄마 애 케어해야죠. 뭐. 그리고 우리 둘째는 갑자기 엄마 아빠 형이 다 없어진 거예요. 외할머니랑 둘이 이 외딴 집에 일주일을 혼자 있게 된 거예요. 자기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가족들이. 그렇게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소아과 이제 회진 이제 선생님들이 아침에 오셔서 우리 아이가 이제 뭐 바이러스 이런 거에 좀 침투를 세균성으로 이제 아이가 아픈 것 같다 해서 세균 감염과에 저희 아이를 배치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소아과 치프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아이들 그 가와사키도 비정형으로 많이 나타나니까 한번 이 아이를 가와사키로도 관찰을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밑에 있는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가와사키 정형적인 특징이 안 나타나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엔 가와사키였죠. 그래서 어쨌든 세균 감염과에서 한 4일 정도를 항생제를 돌려가면서 맞고 또 막 코 안에 막 코로나 검사하듯이 막 코 안에 막 깊숙이 쑤셔 넣어가지고 막 어떤 세균에 감염되지는 않았나 막 알아보고 했죠. 아무런 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4일째, 5일째 되는 날 제가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시냐고 제가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바로 전에 세균과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병원에 처음에 입원하실 때 아이들이 다 이제 낫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입원을 하시는데 입원 기간이 1달, 2달, 1년까지 갈 수도 있고 정말 병명도 모른 채 병원에서 이렇게 계속 지내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저 정말 띵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갔죠.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인데. 그 말을 듣고 이제서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주르륵 막. 예, 그리고 막 기도를 했어요. 막 진짜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아이 데려가실 거냐고. 예. 그래서 그 다음날 근데 그 기도가 정말 먹혔는지 오후인가? 제가 그 기도를 한 점심 좀 지나서 했거든요. 근데 한 오후 한 4, 5시쯤에 한 젊은 의사 선생님 한 3명 정도가 오셔갖고 어머님 이제 심장분과에서 저희 아이 이 아이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러시는 거예요. 네? 이랬더니 이제 세균 감염에서 이제 적당한 답을 못 찾아서 저희 심장분과 선생님께서 이 아이를 좀 맡아서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한 7시, 8시쯤에 회진을 아니다. 그리고 나서 한 오후 선생님들 퇴근할 시간 됐나? 한 5시, 6시쯤이었나? 그때쯤에 제일 심장분과 제일 높은 선생님이 오신 것 같아요. 연세가 되게 많으셨어요. 그 선생님이 오시더니 우리 아이 손 좀 잡아보자 하시더니 여기를 살짝 터치만 하시고 가와사키 이제 치료 들어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네 선생님 이랬더니 어머님 저를 우선 믿으시고 아이를 맡겨주시고 이 아이는 어머님이 느끼지 못하겠지만 손끝이 약간 딱딱해져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보셨겠어요. 저보다 잘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본인을 믿어달라는 말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다들 회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가와사키라는 진단명을 받아서
가와사키는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약을 맞아야 낫는데요. 그래서 항생제랑은 상관이 없대요. 그런데 세균 감염과 선생님은 아니다. 세균 감염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항생제는 계속 맞아야 된다 해서 항생제랑 면역 글로불린이랑 두 개 다, 예, 투여를 했어요. 그날 밤 한 10시인가 9시쯤에 면역 글로불린을 맞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그건 한 10시간인가? 몇 시간을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한 병을 통으로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와사키는, 예, 그래서 그 다음날 한 새벽 4, 5시쯤에 동틀 때쯤에 제가 핸드폰 불빛을 이렇게 켜고 아이 얼굴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웬걸 아이 입술이 퉁퉁 부었던 게 살짝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8시 한 9시 사이에 선생님들 회진 돌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한테. 그때 선생님이 본인들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차이점을. 그런데 어머님이 보신 거면 엄마만 볼 수 있는 그 차이점이 있대요. 미세한 차이점이. 이제 그때부터 아이가 입술이 가라앉고 이제 침대에 일어나 앉는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한 점심 지나서는 신발을 신고 내려왔어요. 면역 글로불린 그 약 하나로 그 전날과 그 다음날의 그 24시간의 변화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아이한테. 너무나 신기하죠. 혹시나 가와사키로 이제 입원을 하신 어머님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면역 글로불린만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가와사키라는 진단명을 받고 그 제대로 된 약만 맞으면 아이가 정말 금방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깜빡하고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아이가 여기 임파선이 부어가지고 여기 바늘 막 찔러대고 MRI도 3번이나 찍고 정말 별 경험을 다 했어요. 그 MRI 기계 들어가는데 아이 무서워할까봐 마취일까 고민됐지만 잘 이렇게 달래가지고, 예, 아이한테 이렇게 나을 수 있는 거니까 너를 다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용기 내서 해보자 해서 이제 그 MRI도 찍고 했죠. 정말 기억이 정말 새록새록 납니다. 그래서 그 가와사키 약 처방 받고 그날 아침에 입술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그날 점심때 신발을 신고 아이가 내려와서 점심 이후에는 돌아다니면서 한 저녁 안 돼서였을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인사하고 아이가 직접, 예, 살이 거의 뭐 한 2주 동안 거의 먹질 못하고 수액에만 의존해가지고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아이들 살 잘 빠지잖아요. 신발이 막 헐렁헐렁해졌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날 저녁부터 밥을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점심 지나서 아이 데리고 그 병원 지하에 내려가서 먹고 싶은 거 간식 사서 먹여주고 저녁에 밥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밥 먹고, 예, 그래서 심장분과 선생님께서는 한 이틀 면역 글로불린의 이제 부작용 보고 싶으시다고 그 다음날 바로 전 둘째 때문에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엄마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우리 둘째가 하루아침에 없어졌는데 아빠도 없고. 그래서 근데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만 이틀을 이제 부작용이 없는지 지켜보고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서 퇴원을 했어요. 그러고 처방약으로는 아스피린 이렇게 가루를 이렇게 된 거 받은 것 같아요. 이제 그게 피가 빨리빨리 고혈압이신 분들도 그거 아스피린 먹나? 그래서 그 피가 잘 돌아야 되니까, 예, 아스피린을 당분간 먹여달라고 해서 그거 먹고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렇게 머리나 이런데 부딪히면 이제 멍이 들고 아는데 이제 머리나 이런데 부딪히면 혈관이 이렇게 뭐 터질 수도 있으니까 아이가 이렇게 너무 활동적이지 않게 놀게 해달라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부탁해 주신 거 있었고, 그리고 집에 와서 평상시처럼 잘 행동했어요. 예, 잘 크고 잘 먹고 잘했어요. 제가 이거를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도 우리 첫째가 처음이잖아요. 제가 뭐 엄마가 된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픈 경험도 처음 해봤잖아요. 뭐 세상에 아픈 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시간도 됐지만 지금 또 저처럼 그렇게 처음 경험해 보시는 엄마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예. 저는 한 아이가 2주 좀 넘게 한 3주 가까이를 거의 뭐 2주에서 3주 사이를 거의 고군분투했는데 한 20일 정도 거의 못 먹었죠. 애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이의 이 가와사키를 잘 유심히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고 비정형으로 또 나타난다. 딸기어가 없을 수도 있다. 눈 충혈이 안 올 수도 있다. 예, 이거를 꼭 명심하셔가지고 생식기나 입술 트는 거 이런 거를 꼭 유념하시고 임파선 쪽 예, 이런 거를 비정형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병원에 이렇게 꼭 어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가와사키로 진단을 받으면 얻는 게 쾌유할 수 있으니까 아이가 얻는 날 수 있으니까 어머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가 아이 봐야 되잖아요. 예. 예, 우리 씩씩하게 육아합시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